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아파트 값이 하루 이틀 이렇게 높게 상승한 거 아니죠? 이미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좋은 입지에 좋은 새 아파트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나날을 보내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내가 이 4년 동안을 마치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박탈감이라든지 자괴감이라든지 허탈함마저 느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시간부터는요, 이 잃어버린 4년을 다시 찾아올 만한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용기를 내고 결심만 선다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 페이지하고 이 다음 페이지하고 이 두 개를 우리 시청자분이 좀 이해를 잘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내용이에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시세에 따른 최적의 투자 전략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4년 전에 여기는 이제 마포 지역입니다. 마포에 4년 전에 신규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했어요. 이 아파트 하나 사는데 1억 5천만 원이면 실제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빌라는 3억 정도 했고, 이 빌라 실제 매수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아파트가 8억인 상황에서 내가 그 당시에 최적의 투자처는 어떤 걸까요? 1번 새 아파트, 2번 기존 아파트, 3번 주변에 있는 빌라. 뭘까요? 물론 이 중에서 나는 돈이 적으니까 뭐 이거 살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좀 넉넉하다, 지금 한 2, 3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1번, 2번, 3번 중에 뭘 선택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바로 1번으로 투자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값이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나 빌라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신규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추가 분담금을 내고 나면, 공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가 별로 투자할 가치가 낮죠. 수익성도 낮죠. 오히려 신규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했던 시기였고, 자, 이 시기가 바뀌어버리죠. 이제 2021년이 되면서 현재 마포에 있는 새 아파트 시세가 20억으로 껑충 뛰어 올라 버렸죠. 거의 한 12억 가까이 뛰어 올랐죠. 그러면서 새 아파트가 이렇게 뛰니까 그럼 기존 아파트는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기존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도 가격이 13억으로 같이 따라 뛰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이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새 아파트에 추가 부담금 내고 받는데 내가 6억이나 투자했는데 사업성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오른 빌라가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3억짜리 빌라가 5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올랐는데 여전히 아파트와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거의 한 15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빌라는 현재 마포에 있는 게 5억인데 여기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20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빌라가 5억인데 5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 비용은 10억짜리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억짜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빌라가 재개발이 될 수만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4년을 한 번에 다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새 아파트 되는데 사업성이 크지 않습니다. 내 들어가는 돈 많아졌지. 그 다음에 이 아파트도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사업성도 줄어들었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빌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갔잖아요. 아직도 낮은 시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재개발만 만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4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금 자체도 적게 들어가죠. 이 적은 투자금이죠. 이런 적은 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시세도 저렴했던 아파트가 유리했던 시기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은 투자금이 돼 있는 상황이고 시세도 굉장히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새 아파트가 될 이런 빌라 투자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부터는 큰 변동이 없는 한 현재 상황에서는 빌라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재개발이나 빌라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새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진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아래 보시는 이 그림은 재개발의 구조를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써놓은 거거든요. 일단 얘네들을 우리 아파트를 만드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이 우리가 새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원료가 있어야 되겠죠. 옷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감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 5천 원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 5천 원 주고 사왔으면 이 옷감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가공비를 맡기는데 이 가공비가 5천 원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총 들어간 돈이 5천 원 플러스 5천 원 하다 보니까 만 원을 썼죠. 1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다 팔려고 했더니 시장 내에서 야, 네 옷은 이거 만 원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파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만 원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굳이 원료를 사다가 힘들게 사다가 가공을 맡겨서 내가 만 원 들었는데 이거 돈 남는 게 0원이잖아. 0원, 빵원이잖아요. 이걸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시장 내에서 15,000원에 팔려요. 이제 15,000원에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어. 왜냐면 이제 이 옷이 안 나와. 나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옷 필요한 사람들은 되게 많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5,000원 남잖아요. 만 원 들었는데 15,000원 팔리면 5,000원 남으니까 완전히 나는 기분 좋아서 막 열심히 만들게 되는 거죠. 원재료 많이 사다가. 자, 근데 이게 또 시장 내에서 수출까지 하게 됐어. 전 세계에 나밖에 없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2만 원에 팔게 됐네.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재개발도 같은 원리예요. 대신에 재개발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원재료는 우리가 이건 빌라잖아요. 빌라나 단독들인데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데 가서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재개발, 정비 사업이 필요한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 빌라 원재료 사는 거는 되게 망설여요. 이미 시장 내 완성품은 10억이 아니라 15억도 아니라 20억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거를 이 빌라라는 걸 사서 이 가공만 잘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20억짜리 받는 아파트는 이미 아파트가 그 가격이 돼버렸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가격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잘 사서 가공만 잘 들어갈 수만 있으면 이거는 20억짜리 아파트가 돼서 내가 10억을 남길 수 있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거 알죠?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비 사업의 문이 엄청나게 크게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자, 도심 공공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어쨌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20곳 지정했고요. 자, 이렇게 이거는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도봉구에서도 하고 영등포에서도 하고 은평구도 하고 강북구도 하고 이 많은 곳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할 거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시 전체 지역이 이제 재개발의 대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거는 어딜까요? 집값이 비싼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집값이 비싸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수익이 높아질 지역을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빨간 박스 친 곳이 어디죠? 영등포. 이 중에서 도봉보다 은평구보다 강북구보다 집값이 비싼 곳이 영등포 아닙니까? 당산동 일대, 영등포, 양평동 이런 곳들 아니에요? 이런 곳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말고요. 주변에 있는 돈 내가 소액 투자를 해서 어떤 빌라든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어요. 자, 그리고 공공재개발 70군데 작년 8.4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신청을 받았죠. 그게 70군데. 우리 좀 전에 본 건 20군데. 얘는 또 70군데예요. 그럼 여기 지역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빨간색 미리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다 볼 필요 없잖아요. 집값 제일 높은 데만 우리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포 얼마나 좋아요. 마포 공덕 기가 막히죠. 3군데. 용산 말할 필요 없죠. 5군데. 동작
두 군데, 성동 세 군데, 송파 두 군데, 송파도 있네요. 강동 네 군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지금 요 표를 보시게 되면 70군데 중에 현재 다 진행되는 건 또 아닙니다. 여기에서 드문드문 또 신청이 들어갔으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합격된 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니까. 이런 뉴스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만 필요하다고요? 아유, 집값 비싼 데만 고르시면 돼요.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 동작, 송파, 강동 뭐 다 봐요. 집값 이렇게 비싼 데만 우리가 골라서 빌라 사놓으면 되죠. 그쵸? 자, 다음 거 볼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06곳이네요. 좀 전에 봤던 20군데, 그 다음에 70군데, 그 다음에 106군데 자꾸 늘어나죠. 자, 아까 봤던 것들은 비교적 세대수를 보더라도 500세대, 1000세대급, 500세대에서 1000세대급의 규모가 크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잘 보시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에요. 얘네들은 거의 나홀로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에요. 얘네 면적이 작습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해봐야 한 200세대 정도 이 밑으로 짓는 사업이에요. 한 동짜리 짓는 거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도 서울 안에 큰 면적의 대규모로 재개발이 되는 곳들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울 안에 소규모로 정말 뭐 빌라 한 7동, 8동 모아서 하는 사업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고 대규모로도 되고 소규모로도 되고 그냥 다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106곳 중에서 어디를 하면 돼요? 집값 비싼데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용산구 뭐 이런 지역에서 우리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빌라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주택이 될 수도 있고 공공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 이런 빌라들, 아무것도 소식이 없는 그런 빌라를 사는 게, 그리고 그게 가장 돈이 조금 들어가는 타이밍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별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에서는 5월 26일 날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죠. 6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6가지를 오세훈 시장이 내놨어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해서 재개발하기 쉽게 만들고, 공공기획을 통해서 구역 지정 기간을 또 간소화시키고, 여러가지 뭐 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제한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게, 한마디로 재개발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좋은 요건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규제 완화책까지 내놓고 있어요. 지금 거의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서울시에서 그럼 9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구역을 공모를 받겠습니다. 언제? 9월 말에 이거를 받겠답니다. 자, 이 공공기획개발이라는 걸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 이 사이의 기간이 보통 5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이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정비구역까지 지정되는데 5년이나 걸려요. 근데 이것을 2년으로 확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서울시가 이건 대신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과정들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업만 제발 빨리빨리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5년짜리로 2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거고, 매년 공모를 통해서 25개 지역을 매년마다 선정을 하겠답니다. 이거 4년이면은 몇 개죠? 100개 구역이 여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를 더불어서 25년까지 연평균 26,000 가구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했고, 5년간 총 13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다. 더 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재개발은 이미 신호탄이 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개발에서 수익이 어디가 많이 날까만 고민을 하시고 그걸 고르는 게 지금은 핵심이에요.
자,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모든 재개발 사업성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이 높게 나오겠죠. 자, 재개발 활성화로 모든 지역 가능성이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다음에 민간 개발 사업이든 공공과 민간이 합작 개발하는 사업이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이 재개발될 수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해야 될 게 뭐예요?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지역 선택만 잘 하시면 돼요. 어떤 지역에서 내가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건가 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 시내는 전체가 다 재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에다가 우리 지역에 개발 호재, 지하철도 하나 생기고 GTX 하나 생기고 업무타운도 하나 생기고 공원도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생기면, 이런 호재가 있다면 이 지역은 집값이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재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 상황에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다세주택 투자를 하신다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용기와 그 다음에 약간의 자금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서울 안에서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를 정말 오기 힘든 기회가 어쨌든 저는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이런 다세주택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서울 안에 또 이 기회 말고 또 다른 기회가 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께 굉장히 또 따끈따끈한 희소식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이런 소식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